구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에서는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강학습을 합니다. 그 아래 문제는 8강에서 나왔던 노테이션들인데요. 이 문제를 RQL을 통해서 풀기 위해선 Derivatives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스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8강과 다른 점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9강에서는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모델을 통해서 강학습을 하는 버전의 첫 번째 버전인데요. 베이스 폴리시를 통해서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합니다. 1번이고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이나믹스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학습한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다음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 2, 3번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0.5 버전의 특징은 다이나믹스 대부분을 알거나 다이나믹스의 수가 적을 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10개에서 30개 정도의 언노운이 있을 때 이제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베이스 폴리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들 랜덤 폴리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데이터 컬렉션에 있어서 랜덤 폴리시가 좋기는 힘들거나 이제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0.5 버전에 문제가 있는데요. 베이스 폴리시를 통해서 생성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학습한 다이나믹 모델을 통해서 생성한 스테이트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베이스 폴리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폴리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스테이트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베이스 폴리시로만 스테이트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 절벽 아래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또 운이 좋았든 간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모은 데이터 자체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만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학습시킨 모델을 실행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부분을 넘어가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한마디로 폴리시를 통해서는 더 가면 떨어진다는 정보가 없게 되는 거죠. 베이스 폴리시는. 이런 문제는 모델 클래스가 익스프레시브 할수록 되게 심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0.5 버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는 베이스 폴리시를 통해서 만들어낸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과 학습한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같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컬렉션의 방법에 이제 변형을 주게 되는데, 원래는 베이스 폴리시를 통해서만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를 이제 생성해내는데, 이제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컬렉션을 하자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시면 1, 2, 3번까지는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4번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액션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렇게 실행한 액션을 토대로 하여서 생성된 스테이트를 이제 데이터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 버전에서도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어떤 액션에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액션에서 미스테이크가 일어나도 이에 대한 컴펜세이트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 1.0 버전에서는 왼쪽으로 가게 될 거야, 그냥 왼쪽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왼쪽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그러다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도 별다른 그런 피드백이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미스테이크가 지속되어서 벽에 부딪히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5 버전이 나오게 됐는데, 메인 아이디어는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리플래닝하여서 이제 컴펜세이트 하자는 것이 됩니다. 1, 2, 3번은 앞서와 같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4번, 5번이 이제 다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스텝 4에서는 첫 이렇게 학습한 다이나믹을 통해서 이제 계획하게 된 액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테이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 프라임 값이 프리딕트한 값과 다르게 되면 플랜을 수정한 리플랜이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는 것까지가 4번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가 스텝 5에서 이제 어펜드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는 스텝 2에서 다이나믹 생성할 때 사용되고요. 스텝 3에서는 액션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1.5 버전의 특징은 리플랜을 많이 할수록 플랜이 불안정해도 이제 상관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랜덤 샘플링조차도 잘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 계속 리플래닝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이 되게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1.5 버전에 이런 컴퓨테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 버전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나믹 애플을 통해서 폴리시에 대한 직접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연산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초반 스테이트의 영향이 크고 뒷부분 스테이트의 영향이 작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RNN과 약간 비슷한 단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초반 스테이트의 영향이 크게 되는 데는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도 있던 부분이지만 초반 스테이트가 뒷부분의 스테이트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게 될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고 있는데, 이제 나비 효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1에서는 이제 앞서 이전과 같이 베이스 폴리시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서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합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이나믹을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학습한 다이나믹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여서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폴리시를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최적화한 폴리시를 통해서 이제 또 폴리시를 이제 실행하여서 새로운 액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의 어펜드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언급한 이제 버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0.5 버전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프로시저가 이제 계속 연속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고요. 1.0 버전은 이제 0.5 버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플래닝하는 방법이 클로즈 루프가 아니라 오픈 루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게 되죠. 에러에 대한 이제 컴펜세이션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1.5 버전은 이제 모델의 작은 에러들에 대해서는 되게 강건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이 되게 이제 무겁다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2.0 버전에서는 1.5 버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산이 가볍다, 그리고 런타임이 적게 걸린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RNN과 비슷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앞선 스테이트 영향이 너무 크게 되고 numerically unstable 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이 버전은 제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버전 2.0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희가 다이나믹스를 리프레젠트 할 때 앞서에서는 F 펑션을 통해서 리프레젠트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론의 장점은 초기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갈피를 되게 잘 잡는다고 합니다. 이제 2.0 버전과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부분을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은데, 이제 다이나믹 모델이 FSA라면 가우시안 프로세스에는 GP 모델이 되게 되고, 이제 이건 노테이션은 그냥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3번에서 이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FSA 기분 S 프라임을 통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FST가 주어졌을 때 FSA 기분 S 프라임을 이용해서 FST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FST가 가우시안일 때 논 가우시안 P바 ST 플러스 1은 다이나믹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데 크게 까다로운 조건을 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모멘텀 매칭을 이용해서 논 가우시안 P바 ST 플러스 1을 가우시안 P ST 플러스 1으로 프로젝션 합니다. PS가 가우시안이면 CS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쉽게 도출된다고 합니다. 모든 다이나믹스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워드에 대한 이런 expectation의 summation을 구하고 이에 대해서 differentiate 한다고 합니다. 약간 그냥 이건 정답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그려봤다면, 이게 논 가우시안인 P바 S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가우시안인 PST가 있게 됩니다. 이런 PST 위에 P바 ST 플러스 1을 프로젝션하게 되면 가우시안인 PST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PST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ST가 가우시안을 따를 때 이 왼쪽 아래 그래프는 이제 GP 모델을 통해서 프로파게이팅한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쉐이딩한 부분이 이게 T의 차이, PST 플러스 PST 플러스 1 마이너스 ST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 민영은 이제 이런 T의 차이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고, 파란색 선은 모멘텀 매칭이 됩니다. 따라서 이 T의 그 차이 값들이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고 PST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면 가우시안을 따르는 PST 플러스 1을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 모델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로컬 모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9강에서 다뤘던 부분은 모두 글로벌 모델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모델은 다이나믹 모델 FSA를 뉴럴넷 기반으로 이제 리프레젠트 한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의 장점은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단점은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는 굿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몇몇 태스크에서는 이제 모델이 굉장히 이제 폴리시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같이 물컵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폴리시는 물컵을 들고 있어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다이내믹 모델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는 컵과 손의 마찰 계수를 고려해야 되고 컵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측정해야 되고 지금의 습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글로벌리 보지 말고 로컬리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LQL을 통해서 이제 이런 DF에 대한 XT의 미분값, DF에 대한 UT에 대한 미분값을 현재 트라젝토리나 현재 폴리시에서 구해보자는 것이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그 다이내믹스와 그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지금 딱 이 상황에서의 트라젝토리와 폴리시에 대해서만 보자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싱글 스텝마다 실제 이제 세계에서 모델을 익세큐트해서 리니어 피드백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트라젝토리 전체 또는 n스텝 단위로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즉 이제 LQL에서 이제 UT, KTXT 플러스 KT를 도출하기 위한 이제 KTXT 값을 얻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플로우 자체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던 것을 이제 지엽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전 단계에서는 다이내믹스가 대부분 뉴럴넷이었다면 여기서는 다이내믹스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FXT UT는 모든 타임스텝에서 리니어하다는 가정을 갖게 되고요. 타임스텝마다 개수는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PXT 기본 UT를 이제 실행하여서 데이터를 컬렉션합니다. 말대로 베이스 폴리시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렇게 얻게 된 트라젝토리를 통해서 다이내믹스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다이내믹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execution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게 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컨트롤을 임프루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 정반합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하게 되죠. 로컬 모델을 어떻게 이제 그럼 어떤 컨트롤러들을 익세큐트 해야 될까요? 이전에 배웠던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이 버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0.5 버전에서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데비에이션과 드리프트를 바로잡지 못하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1.0 버전에서는 이제 이전 버전과 달리 스몰 데비에이션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결과값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컬 모델에서 결과값이 너무 좋다는 것은 가장 좋았던 값 하나만 계속해서 뽑아낸다거나 가장 좋았던 값에서 하나에서 그냥 계속 또 비슷한 부분만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뉴럴넷 기반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똑같은 완벽히 일치하는 논리는 아니지만 오버피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2.0 버전에서는 가우시안 컨트롤을 이용하고 1.0 버전과 달리 이제 노이즈 텀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 텀이 존재하는 것은 이 로컬 모델에서 계속 똑같은 값을 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트라젝토리가 아닌 다양한 트라젝토리 샘플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2.0 버전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이제 2.0 버전에서 이제 이 UT에 대한 Q 펑션의 인버스를 계속 서메이션 함으로써 Q 펑션이 액션 UT에 센시티브하면 로우 노이즈를, 인센서티브하면 하이어 노이즈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8강 부분에서 하셨겠지만
이 Q 펑션이 Q 펑션에서 UT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UT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인버스함을 통해서 센서티브하게 되면 오히려 노이즈를 작게 주게 되고, 이제 센서티브 하지 않게 된다, 영향이 작게 되면 오히려 하이어 노이즈를 부여해 주게 되는 게 됩니다. 이제 모델이 좀 더 강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리니어 가우시안은 이제 이런 해당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는 맥시멈 엔트로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이제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랜덤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노테이션을 이제 그냥 갈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 문제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맥스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랜덤성을 최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문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로컬 모델은 이제 되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글로벌한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트라젝토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목표 지점과 다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뉴 트라젝토리가 이미 학습된 런 트라젝토리와 거리를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트라젝토리와 뉴 트라젝토리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학습된 트라젝토리, 그리고 이 부분이 새로운 트라젝토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풀어서 보게 되면 해당 노테이션과 같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 P 타우 부분을 풀어서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 P 바 타우 부분을 풀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로그를 취해서 빼게 되면 이제 해당 각각 같게 되는데, 이제 해당 부분은 똑같으니까 삭제해주고 똑같으니까 같이 삭제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은 결국에는 로그 P xt 기분 UT의 서메이션과 xt 기분 UT P바 로그의 마이너스의 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은 이제 서메이션 안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expectation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 있던 마이너스 로그 P바 xt 기분 UT가 앞으로 빠지게 되고, 이 앞에 있던 P xt 기분 UT가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테이션을 자세히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마이너스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보여드렸던 이 해당 노테이션은 이제 리니어 가우시안을 해결할 수 있는 노테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K 다이버전스를 통한 노테이션이 되겠고, 이 부분이 리니어 가우시안이 풀 수 있는 노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코스트로 치환하면 거의 아래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KL 다이버전스의 이 마이너스 로그 P바 xt 기분 UT를 어떻게 코스트화 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저는 이제 듀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라그랑지안 멀티플레이어를 통해서 KL 다이버전스와 코스트를 동시에 솔브할 수 있게 합니다.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듀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케일 다이버전스 값과 이제 이 코스트 값이 있게 되는데, 이 케일 다이버전스를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레이어를 통해서 람다를 곱해주고 이제 최적 그 옵티멀 펑션에다가 이제 컨스트레인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레이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풀이해주면 이제 아래 부분과 똑같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듀얼은 이제 제약식의 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식을 몇 가지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목적식이 다음과 같고 컨스트레인이 다음과 같은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그냥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2번과 3번에 그냥 임의수 xi를 곱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곱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제약식이 곱하게 되는 x1과 x2는 의미 아닌 아주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2'과 3'을 더해서 나온 3x1 그리고 2x2는 아래식을 만족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제약식을 통해서 이 목적식보다 얘네들이 더 작은 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목적식이 있었을 때 이런 하한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워 바운드. 이런 하한선이 생겼을 때 목적 함수는 저희가 최소화하는 거였죠. 목적 함수의 최소값은 하한선의 최대값과 같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목적 함수가 있었다면 저희는 이런 식의 로워 바운드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듀얼이 더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구강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하여서 문제를 풉니다. 이제 이 방식은 앞서 말했듯이 제약식을 조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한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하한선의 최대값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라그랑지안 방정식의 최소값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G 람다를 최대화하는 람다를 찾는 것이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X 스타 값을 찾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최소한 X 값을 찾고 이제 듀얼에 대한 이제 미분을 진행해 줍니다. 람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람다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 람다를 계속 올리는 것은 하한선을 계속 크게 만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람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진행하게 되면 로워 바운드에 대한 맥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로워 바운드의 맥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의 최소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제로 돌아와서 P스타 값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이제 이 스텝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려운 주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쉽다고 하는데요. 스텝 1, 이제 알고리즘을 그냥 대충 한번 보게 되면
피스트 값을 찾기 위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서 최소화하는 P를 찾게 되고, 이제 또 람다를 통해서 듀얼을 또 미분해 줍니다. 이렇게 미분한 람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진행해줘서 람다에 대한 이제 맥스 값을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더 나은 값을 찾게 됩니다. 스텝 1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